안녕하세요. 이제 2학기 첫 번째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2학기에는 3단원과 4단원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첫 번째 3단원의 화학 결합 파트부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 결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화학 결합이라는 건 반응물 A와 반응물 B가 있을 때 이 A, B가 서로 결합해서 생성물로서 A, B의 결합을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화학 결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A와 B가 화학적으로 결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화학적으로 결합했다 라는 이야기는 왜 우리가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는지도 간략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화학 결합, 좀 더 확장해서 화학 반응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 안정해지려고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럼 안정해진다는 것, 화학에서 안정해진다는 뜻은 에너지가 높다 낮다? 에너지가 낮다 라는 뜻이고, 그러면 안정해지려고 화학적으로 결합을 한다는 것, 화학 결합을 통해서 에너지가 낮아진다. 즉 결합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뜻이겠죠. 즉 화학 결합을 하면서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면서 결합한 그 자체 물질들은 에너지가 더 낮아져서 더 안정한 결과물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화학 결합이 일어나게 된다 라는 거 여기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화학 결합을 해서 안정한 상태, 그 안정한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바로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옥텟 규칙이라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 배치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안정한 전자 배치, 즉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화학 결합을 일으키게 됩니다. 옥텟 규칙은 다른 이름으로 8전자 규칙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을 봅시다. 18조 원소의 전자 배치와 같이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를 가득 채워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는 경향, 그게 바로 옥텟 규칙이었죠. 예외적으로 1주기의 경우는 몇 개였죠? 1주기는 2개였습니다. 왜? K 껍질은 너무 크기가 작아서 전자가 최대 2개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알고 있었죠? 이 옥텟 규칙이라는 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익숙할 겁니다. 사실 정의 자체는 이번 3단원을 공부하면서 처음 용어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화학 반응이나 또는 전자 배치, 원자 모형의 변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옥텟 규칙에 대해서 이미 자연스럽게 익혀놨기 때문에 옥텟 규칙이라는 용어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봐두면 내용 자체는 굳이 새로 배울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학 결합 파트에서 좀 더 봐야 될 것들, 결합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통합과학에서는 주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대해서 다뤘다면 화학원에서는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결합 한 가지 더, 금속 결합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결합은 어떤 결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온 결합입니다. 이온 결합은 원자가 전자를 주고받죠. 원자가 전자를 주고받아서 이온을 만듭니다. 이온을 만들고 나면 이제 이 이온들, 전자 배치는 안정해졌는데 전하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전하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불안정하니까 이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면 그게 바로 이온 결합이 형성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온 결합은 무엇과 무엇?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결합 형태를 이온 결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공유 결합은? 공유 결합은 원자가 이번에는 앞에서 이름이 공유라고 붙은 것처럼 전자를 공유하죠. 정확하게는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니까 전자를 공유해서 만들어지는 것, 그게 바로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의 경우에는 전자를 서로 끌어당기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타협점으로 전자를 나눠서 공유하면서 결합을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결합하는 물질들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결합 형태, 그것이 바로 공유결합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로 배우는 금속결합의 경우에는 앞에서는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고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어요. 그러면 금속결합은 남은 게 한 가지밖에 없죠.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가 결합한 결합 형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금속 원자라고 생각하는 것들, 철 원자들이 모여서 이 형태를 이루고 있는 철 덩어리,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속 결합에 의해서 결합된 형태다 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합시다. 금속 양이온은 말 그대로 금속 원자의 핵 부분 양이온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그 오른쪽에 있는 자유전자예요. 이 자유전자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입니다. 금속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그럼 이 자유전자가 어떤 일들을 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금속의 특성들이 이 자유전자 덕분에 나타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전류가 잘 흐른다던가 아니면 열을 잘 전달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 자유전자 덕분에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결합의 종류를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을 봤는데 이 세 가지 모두 원자가 전자를 주고받거나 또는 원자가 전자를 공유하거나 또는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셋 모두 화학결합을 어떻게 해석하겠다? 전기적 성질을 통해서 판단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결합의 특성들을 전부 다 전기적 성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뭐 이 전기적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조금 생각해 보면 통합과학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설탕과 소금의 전기전도성을 측정했던 것, 전기전도성 측정 실험,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화학결합의 전기적인 특성을 확인한 적이 있었어요. 실험에서 의미 있는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액체와 또는 수용액 상태를 비교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때 설탕은 전류가 어땠죠? 흐르지 않았고 소금 수용액은 전류가 흘렀죠. 그것이 가능한가의 차이는 바로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설탕과 소금, 전기전도성 차이. 설탕은 공유결합 화합물이고 소금은 이온결합 화합물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바로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가, 뭐 다르게 표현하면 전자를 운반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가 라는 걸로 판단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화학결합을 결합의 종류별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그 결합의 전기적인 특성을 설명해 볼 건데 다음 영상에서는 전기분해라는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화학결합 첫 번째 파트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